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1월 1일은 아우님에게 드리는 주제넘은 꼰대짓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산 제조사, 국산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주제넘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경영진분들, 엔지니어분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참고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 정도만 해주신다면 정말 황공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따라가기 급급했고 자랑스러운 차를 생산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원천 기술이랄 것도 없고 원자재가 나지도 않고 기초 과학도 탄탄하지 않은 이 불모지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칸 EV가 이제 곧 데뷔를 합니다만 이 포르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마칸 EV 신제품, 더군다나 마칸은요 지금 포르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만들어주는 효자 종목인데 이렇게 조용하게 미래 전기차 마칸 EV를 준비한다고?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략적으로 한 640마력 정도의 출력이 얹어질 걸로 보이는데 최고 성능 모델이 예전 같으면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포르쉐가 준비하는 미래. 여러분들 그 미래를 경험하십시오. 앞으로 차세대 모빌리티에 포르쉐 기술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십시오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로 5N이 딱 버티고 있고 650마력이나 되는 이 650마력이 또 그냥 출력입니까? 바닥까지 탁탁 긁어쓸 수 있고요. 주철 브레이크로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이상의 브레이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회생제동을 걸어놨습니다. 기술로 극복한 거예요. 더군다나 가격이 7,6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640마력 최고급 모델은 무조건 옵션 얹으면 1억 후반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포르쉐에서 이런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사에서 포르쉐에서 슈퍼 SUV 전기차 나온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이, 아이르5N보다 못하는데 뭘 이게 어떻게 슈퍼 전기차 SUV냐 하면 우리가 한 얘기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포르쉐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독일하면 정말 기죽어서 야, 우리가 독일을 우리 세대에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스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높은 가격대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진짜 독일 내연차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브랜드가 예전의 독일이 아닙니다. 테슬라, 그리고 그 테슬라를 바짝 뒤쫓고 있는 현대기아. 아직도 아이렉5 나온 지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올해 차로 선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렉5 처음 나왔을 때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다. 다른 기업들, 내연차 업체들이 이런 전기차 만들려면 최소 3년은 따라와야 될 것이다. 하지만 3년 정도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2024년도가 내연차 업체들이 전기차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 원년이자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두고 본 게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특히 현대기아는 숙적 토요타를 넘어서야 됩니다. 토요타는 최근에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포커페이스예요. 절대로 그들은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레퍼런스에 목을 매는 민족들이고 그리고 기존의 내연차, 특히 그들이 가장 시장을 견인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선도할 수 있다고 하는 하이브리드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하이브리드 붙잡고 10년 이상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현대기아에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내려면 전기차 드라이브,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내연차를 선보이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연차에서 달콤한 열매가 최근 2년 동안 거두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연차를 통해서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꾸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2023년 여러분들도 정책이 올 거라는 거 아셨고
그리고 또 왜 정체기가 올 거라는 거 다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2024년도에 3원계 배터리가 안정화를 찾고 2025년도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스스로 바꾸셔야 돼요. 룰을 계속 소비자들이 인지할 때까지 그 기세를 늦추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애플이 처음에 키보드를 없애서 넓은 판 같은 그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가장 입력 디바이스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를 없앤다고? 자판을 없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3.5 오디오 잭을 없앤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룰에 맞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니즈를 이끌어가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기업. 멋지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이 나올 때가 됐죠.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모든 시장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업체들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자리를 현대기아가 꿰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토요타가 지금의 자동차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전쟁 패전국이 되면서 일본은 전체 산업이 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노동 항쟁도 극에 달했었죠. 일본에는 노조가 없고 그리고 노조 운동이 우리나라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아닙니다. 원래 일본에서의 노조 운동은 우리나라의 뭐 쌍용 사태나 이 외에 정말 큰 뉴스가 됐었던 그런 노조 항쟁보다 엄청나게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나라 전체가 패망할 뻔했던 일본이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한국 전쟁 때문입니다. 그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고 기술 원조를 받았다고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지금의 일본은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그 정도의 약소 국가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덕을 정말 톡톡히 본 겁니다. 대한민국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본의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자, 일본인들에게 가장 배워야 되는 특성이 한우물을 판다. 그리고 가장 깊숙하게 그 기술에 매진하기 때문에 거의 끝장을 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들의 집념, 그들의 기술을 향한 열정, 이런 걸 배워야 된다.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인들은 한번 길을 정하면 그 길을 버리기를 어려워합니다. 레퍼런스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전기차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토 신입 사장 체제로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발표를 했고 80조 이상을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럴까요? 아닙니다. 준비는 할 겁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하는 건 전고체 배터리, 미래 에너지 원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거에는 역점을 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래 배터리 관련된 산업에서 이미 그들은 뒤처져 있고 경쟁에서 도태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체로 시장을 한 번에 뒤집으려고 하지만 배터리가 이 화학 관련된 산업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율 싸움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모의 경제에 무엇보다도 영향을 받는 산업이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와 관련해서 시장을 뒤엎어서 전기차에서 막강한 그런 기술 기반으로 시장의 판도를 다시 일본으로 가져온다는 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지금 하이브리드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그들은 30년 정도 지속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누가 바꿔야 됩니까? 테슬라는 원래부터 전기차 기업이니까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로 승부를 보려고 할 테고, 토요타의 뒤를 이어서 토요타의 경영 방식을 차용하고 리드타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면서 비슷한 형태의 발전을 이루었던 현대기아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죠. 내연차의 흐름을 전기차로 바꾸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셔야 됩니다. 룰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칸 EV를 왜 부끄럽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왜 자동차 기업들을 선도적인 위치의 제조자들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학 집단이기는 하나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도시 기획을 바꾸고 경제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꿔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매력적이고 정말로 드림이 될 만한 차들을 전기차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차를 사면 내연차를 더 이상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차 상품성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을 이끌어 나가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그리고 전체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내연차로 달콤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최근에 후륜구동용 하이브리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하이브리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소식도 아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차선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투트랙 전략으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바꿔나가기 위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현대기아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전 속도, 앞으로 전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토요타와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놓은 한판 승부에서 대한민국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실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기업 총수로서 토요타 키오 회장의 그 가벼운 행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의 정의선 회장님이 아주 무게감도 있고 또 기업 총수로서 그런 카리스마를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풍채나 또 태도 이외에 자동차 시장에서 좀 일본 토요타 키오 회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시는 이런 감명 깊은 그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타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기술에 있어서 그들의 성과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걸 누가 끌어내야 될까요? 테슬라도 아마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역점을 두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현대기아가 내연차를 바탕으로 테슬라와는 다른 기존의 레거시 업체의 상품성을 느꼈던 사람들까지 다 오르면서 새로운 시대로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이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저렴한 가격대에서 최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그 사이즈 내에서 실내 공간, 스페이스의 이점을 가장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상품성에 있어서 현대기아는 이미 경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성을 전기차에 충분히 녹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아가 저질렀던 실수를 현대 브랜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EV9의 가치를 깎아먹는 그러한 결정, 그리고 레이 EV처럼 성급하게 중국 리튬 인산철을 경차에 집어넣어서 미래 모빌리티의 전기차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반드시 3원계 배터리로 상품성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전기차는 리튬 인산철로 저렴하게 그냥 품질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면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한 경차마저도 사람들에게 야 이런 경차라면 정말 소유할 만하고 돈 있는 사람들도 여유 있는 사람들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품성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보가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로 내가 전환할 건지 아니면 내연차 과거에 믿을 만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자에 머물 것인지 소비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시장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동차와 같이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극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제조물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선구자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견인하고 시장을 창조하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 만들어내면 그 좋은 상품을 판단하고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밖에는 힘을 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응원이라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결과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4년 이제 전기차 미래 시장을 놓고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피말리는 경쟁의 본 게임에 접어들 겁니다. 자, 마지막 남은 1년 준비 잘 하셔서 미래 산업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산업 일선에서 있으시는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경영진 분들 또 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박수와 함께 앞으로 전 국민의 염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과 그리고 또 국산차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성과에 대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또 좋은 상품성을 알리고 또 때때로 잘못하시는 게 있다면 주제 넘게 저희가 혼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할 때 그러한 목소리도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정말 2024년 출발과 함께 모든 염원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